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록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말이죠. 이 8.15 광복 80주년입니다. 예, 건국 77주년. 예, 매우 의미 있는 오늘인데 참 이런 역사적 의미를 말하자면 이 폄하하는 이런 행사가 하나 또 있죠. 국민임명식. 야,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수백억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자, 이거 지금 현재 이재명도 그랬잖아요. 참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게 약이 없다.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를 써서라도 말하자면 이 성장의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조를 이런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데 몇백억 들어가는 거 이거 민생 정말 어려운 정말 극빈층에 이 돈을 써봐라.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재명이 한 사람 조차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우리 국민들도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 저항의 날이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고 있는 대국본 여기 주제로 말이죠. 오늘은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서 내일은 오전부터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의 날 요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이 자유우파가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 국민 저항권 행사에서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정체성이 뭐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서울역 지금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일 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요. 지금 내일 광화문 대회는 1000만이 모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관심 있는 분들 정말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뭘로? 단합된 힘으로. 예,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내일 서울역과 그리고 이 광화문으로 직결해 주시면은 상당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말이죠. 2019년도에 이 조국이가 있을 때 그 법무장관 지명했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이 광화문의 함성 이것이 조국을 끌어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런 조국 국민의 분노가 그야말로 비등한 정도가 아니죠.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죠. 그래서 끌어내린 인간이고 모두 다 조국 내에 모두 다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형기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밟지 않은 조국을 갖다가 어제 공시 기준으로 해서 사면 복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노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국민 저항의 날 행사에는 조국과 윤미향같이 그야말로 국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정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여망에 그야말로 찬물을 뿌린 인간이거든요. 이런 인간을 사면 복권해서 지금 더 많은 분노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밤에 지금 석방이 되면서 한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어제 석방하면서 한 말은 제가 보기에는요. 차기 대선을 선언한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깊은 성찰을 했고 그리고 높은 구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깊은 성찰했다는 인간이 그래?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물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깊은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까지 지금 유죄 판결이 됐잖아요. 죄를 반성하고 국민의 용서를 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복역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죄를 처벌받는다고 하지만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데 그야말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술을 해서 유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유죄는 문제다. 무죄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당을 중심으로 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깊은 성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조국의 내로남불. 이거는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당시 여권인사를 비판했던 그 글들이 본인이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 행위하고 똑같아. 본인이 비판했던 죄가를 지금 치른 건데 이거를 갖다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이다? 웃기고 앉아 있어요. 이런 인간이 무슨 그냥 법대 교수도 시원찮은데 서울법대 이런 인간한테 배운 이 학생들 중에는 판검사들이 있을 텐데 요 인간들이 대부분이 아마도 좌파 판검사
지금 내 성향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추론을 해본다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의가 어제 나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 예, 두 가지를 자기가 각오를 다졌어요. 하나는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내란 세력이다 이거죠. 다른 하나는 민주진영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겠다. 민주진영의 대단결을 도모하겠다. 그러니까 민주진영 대단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심판하고 국민의 심판이 뭐예요?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정당 해산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높은 구상을 하고 나왔다. 이 얘기는 국민의힘 없애버리고 민주진영은 대단결해서 차기 대선에 가겠다. 이 얘기나 기승전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인간입니다. 이 인간 엄청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과 내일 서울역과 강화문 집회에서는 조국 사면에 대한 규탄 그리고 조국의 어제 밤 사면하면서 나온 그 일성 이거를 비판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주최 측과 그리고 연사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검찰 독재 정식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심판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만들었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이죠. 어제 이제 벌써 그제가 됐네요. 예. 안양에 있는, 순천항, 지금 병원, 대학병원이죠. 성심병원. 여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과 치료를 받았어요. 왜냐, 이 안과 망막 합병증으로 인해서 실명우위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실명우위가 있어서 안과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때 윤 대통령의 이 수갑을 채우고 수갑 채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자팔찌까지 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의 핵심이에요. 예. 야,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외형적으로 보면 정성호가 지지했잖아요. 정성호가 왜? 정성호까지 나서서 강제 인치하는데 교도소가 똑바로 했는데 이거 안 했다 이거죠. 이 보복으로 서울구치소장을 안양소장으로 발령내고 서울구치소장에는 수원교도소장을 발령내는 이런 치졸한 인사를 하고 있는 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성호 법무체제가 아니냐. 그럼 이거를 정성호 혼자 했겠느냐. 이런 전직 대통령 그야말로 내란 수괴라고 하는 그들의 프레임으로 볼 때 이 정성호 혼자 쑥딱 해쳤겠느냐. 반드시 용산의 민정수석실하고 교감을 조율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제가 청와대 저도 옛날에 있어 봤잖아요. 정상적인 조율 과정이죠. 이게 조율 없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전자팔찌, 그리고 수갑. 야, 참 이렇게 되니까, 이런 잔인함을 보여주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거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예,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내란 수괴에 대한 이 형량을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어제 특검, 그러면 조사를 받으면서 휴식 시간에 변호인한테 그랬단 거 아니에요.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을 볼 수 있을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예? 인간으로서 전직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얘기냐고. 오직 그야 김건희 여사 입에서 그런 말까지 나왔겠느냐 이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잔인하게 그야말로 지금 이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 측에서는요, 수갑 채우고 전자팔찌 채운 게 윤 대통령에게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모든 수용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수용자, 물론 모든 수용자 중에 하나지, 수감자 중에. 그러나 모든 수감자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갑 채운다고 쳐. 이것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수갑 채운다고 병원 가잖아, 병원.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갑 채운 것도 모자라가지고 전자팔찌까지 하냐고. 그럼 여러분들 유창훈이가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뭐였어요? 현직 당 대표인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방어권을 많이 줘야 된다고. 네? 당 대표한테도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배려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에다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왜 아직 1심도 안 끝났어. 1심도. 더군다나 특검에 기소한 사건 아직 재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것은 내란죄 직위원 판사는 윤 대통령은 석방당 상태로, 그러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불구속 상태로. 그렇잖아요. 지금 구속된 상태에 있는 것은 특검이
지금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걸로다가 구속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 의원은 재판이 시작도 안 됐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수갑을 채우고 전자팔찌까지 끼워? 야, 이런 잔인한 인간들. 정성호, 야, 네가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고. 예? 야, 참 이런 비판이 지금 아주 비등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국민 저항의 날, 요 행사에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예, 하나씩. 자, 그러면서 이제는요, 조국과 윤명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에 의해서 누구냐? 김용, 그다음에 이화영, 정진상, 송영길, 요 순으로 가는 거예요. 요 순으로 가기 위해서 온갖 또 이 악법을 또 제조하고 있어요.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서울역 광장 이제 1시서부터 이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몰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자유우파 보수단체,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태극기하고 피켓 응원봉 이런 거는 뭐 항상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우파 집회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행사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오늘 이 행사는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국가 정상화를 주제로 이틀간 여는 국민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광화문 국민대회라고 하는데, 이 광화문 국민대회가 오늘은 서울역 광장에서, 그리고 내일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각각 개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광훈 목사가 말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에 의해서 종전협상과 주한미군 철수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위기를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국민대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민이 헌법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헌정수호의 행동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기조로 국가의 정체성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번국민적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계획이 됐다. 그래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국가 정상을 위해 많은 시민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요, 삼각지 파출소까지 행진을 하고, 내일 광화문 집회는요, 종로일과 교차를 지나서 다시 동화변세점으로 복귀하는 경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집회는요,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된 합법적 집회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기존과 같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국민이 주권의 주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향한 헌법적 실천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안보 전문가들도 여기에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가 연방제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겁먹은 이재명의 국민 저항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학성 교수 같은 분은요, 연방제가 되면 자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헌법 위반이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황중선 육군 쓰리스타죠. 이번은 특검 오산기지 수색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는 외교적 망동이다. 그리고 이동호 박사는 광화문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보수는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정린 국방부 차관,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제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이고, 우리가 먼저 용감한 전사가 되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고 후배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김의재 전 법무장관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승리했지만 김 지도부는 그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8.15 국민대회는 이 위대한 민심을 다시 폭발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보수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말이죠. 연방제를 막고,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 수호를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행사라는 점을 밝히고 신고가 됐다.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집회를 하자. 이 점이 지금 지금 이제 주최 측에서 각별히 당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지금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일 날 안양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수갑과 전지 팔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특혜 일체 주지 않겠어? 이건 누가 지시했죠? 바로 정성호가 지시했어요. 그래서 변호인 접견할 때도 별도의 방을 줬는데 이거 안 주겠다. 예, 별도 방을 줬는데 안 주겠다. 이런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용,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교도소장을 교체한 걸로도 지금 만족을 못 해가지고 수갑과 전자발찌까지 끼우게 하는 거. 야, 이게 얼마나 치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야?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건 이 다른 수용자들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일반 수용자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는 대우냐?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에요. 이건 내란죄가 아니야. 예, 이거는 이제 영장 집행을 막은 죄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갑과 전자발까지 있죠. 야, 심각한 이건 인권 유린 행위다. 이렇게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잔인하게 대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제 말이죠. 잠시 휴식 시간에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조국은 형기의 33%만 채우고 15일 0시 광복절 특별사문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남부교도소 앞에서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내니까 지지자들이 환호했어요. 조국. 예, 그래서 조국이가 한 이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알맹이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검찰 독재 정식의 산물이다. 국민의 힘을 심판하고, 그리고 민주진영의 지금 대단결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깊은 성찰을 했고 더 높은 구상을 하게 됐다. 여기서 더 높은 구상은 대선 나오겠다. 결심했으니까 남도 말리지 마, 이 얘기예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먼저 헌법적 결자를 내주신 이재명에게 감사드린다. 사면복권을 위해서 탄원해 주신 종국의 지도자, 시민원로 전직국회의장, 국내외 학자 교수님께도 인사드린다.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 이거는요, 립서비스예요.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인간이 그래? 예? 국민의 힘을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해? 아주 못된 인간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저희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상물이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용하는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한다.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서 힘쓰겠다. 그러면서요, 지난 8개월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면서 정치하겠다. 야, 비판을 받아 안으려면 정계를 떠나라야. 응? 조국, 정계를 떠나라가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 사면에 의해서 지금 여권에서는요, 지금 김용과 이화영도 사면하라. 그래서 민주당 의원 38명이 지금 성명을 내놨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제 황명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38명이 성명을 냈는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조작 기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삶이 파괴된 이들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고 감옥에 묻혀 있다. 그 인물이 바로 김용이다. 예. 야, 그러면서 김용은 윤석열 정부 검찰 조작의 희생자다. 대장동 사건을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었고 그 목표는 이재명 죽이겠다. 대법원을 향해서는요, 김용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지금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예. 자, 이게 참 이 정도가 되니, 예.
그러면서 이미요, 지금 이 사람들이 38명의 성명도 내기 전에도 지금 이달 초에, 8월 초에 전용기하고 김문수 의원도 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물증 없이 조작수사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구명을 위해서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이화영이가 이제 옥중에서 메시지 보냈잖아요. 검찰에 의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 지금 사면이 제외됐지만 의외로 의연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지금 이화영, 무죄 전략, 그 다음에 공천 취소, 이런 걸 위해서 배상윤 KH그룹이 이미 지금 이재명과 대북 송금 사건은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러면서 이화영 건은 잘못된 판결이다. 재심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고, 또 지금 이제 민주당의 TF팀에서는 김성태도 지금 이거는 이 사업 차원에서만 제공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명수 비서실장도 의중했다. 의중했다. 이렇게 해서 또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상윤이가 시동을 걸고 거기에 이왕이가 올라타고 김성태가 올라타고,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의 정치 수사, 그렇죠? 조작 수사, 이거를 부각시키면서 재심 또는 공천 취소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조치를 보면요, 조국 다음으로 이화영과 정진상, 김용, 송영길을 위한 지금 사면의 길로 큰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조국이가 풀려났는데, 조국 풀려난 것에 대해서 정청래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래서 지금 건강 체크를 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기를 바라고 곧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경축사 요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축사 메시지는요, 전반적으로 좀 무리함이 없이 이루어졌는데, 무리한 점은, 그러니까 일본 관계에서는 무리함이 없이 뭐라고 그럴까요? 반일론에서 이제는 사실상 친일론으로 지금 바꿔졌어요.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방적 유화 조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9.19 군사합의를 보관하겠다. 야, 큰일 났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보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 대북 유화 조치고 일방적 대북 조치를 끝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승전 어디로 가느냐? 에이픽 때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길을 딱 닦아놓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가능성을 제가 항상 맨 먼저 제가 지적해 왔는데,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겠느냐, 에이펙 때 대화가 있느냐, 물밑 대화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설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에이펙과 관련해서 미국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질 것 같냐, 이 얘기는 미국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가설적 상황을 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종의 비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는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이 선열들의 염원이다. 일본도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신뢰 훼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은 추구하지 않는다. 일체 적대행위도 없을 것이다. 요거는 역대 어느 정부든지 흡수 통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90년대 말 이 흡수 통일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을 때부터 이게 이제 김정은이를 자극하잖아요. 김정일과 김정은. 흡수 통일 안 한다. 이거는 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체 적대행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적대행위 안 한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갖다가 우리도, 왜? 북한이 다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위반했으니까 9.19 위반했으니까 효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9.19 군사합의를 폐지시켰어요. 근데 이 폐기된 군사합의를 다시 복원하겠다? 북이 화답하라? 북이 화답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그래서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유화적 조치를 취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그리고 긴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일방적이다. 너무나 일방적이고 너무나 번개 같다.
그리고 너무나 연속적으로 일방적 유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요,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돼요. 상호주의. 우리가 하나를 풀면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또 하나의 대남 화해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균형적인 이 남북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 안보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다여야 된다. 옳은 얘기죠. 국제사회 협력으로 실마리를 찾겠다. 이거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일 메시지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합리성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 왜? 민주당의 기본은 뭐 반일이잖아요. 축창과.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는 9.19 합의 조치를 돌리겠다라고 한 거, 이거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